자, 옆에서 또 이제 슬쩍 웃고 계시는 위드금융의 정태근 팀장도 합류를 해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헤어스타일을 내리셨군요. 네. 저희는 다 깠는데. 오늘 왜 이렇게 또 겸손하게 하고 그러셨어요? 오늘은 컨셉이 뭡니까? 네? 약간 베일리 사인? 아니요. 지난번에 가을 남자 분위기를 약간 지난번에 베일리 사인 것 같아요. 종목 뭐 하나 얘기했다가 주가가 튀는 바람에 아주 좀 난리예요. 그죠? 이발을 해야 되는데 아직 결정을 못 해가지고요. 알겠습니다. 그거는 본인의 선택이시니까. 자, 시장으로 또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시장의 키워드는 조금 이게 약간 은유적인 표현이긴 한데 파블로프에게라고 제가 표현을 좀 했어요. 파블로프에게는 잘 아시겠지만 조건 반사입니다. 그러니까 종소리 땡땡 울리면은 걔가 이제 침을 흘리죠. 뭐 강아지를 존중하는데 동물 보호갑니다. 애호갑니다 저는. 네, 하여튼 뭐 그런 건데. 자, 하여튼 조건 반사는 외국인이 주식을 잔뜩 사면은 지수가 오른다. 이 공식이 지금 국내 시장에 그대로 대입이 되고 있어요. 아주 그냥 심플합니다. 단순해요. 미국의 뭐 코로나 환자 급증에 뭐 더블릭 공포 가능성 이 얘기도 어제 장중에 나왔는데 그냥 뭐 코로나 악재는 개나 줘란지 백신 기대감이 그냥 공포를 위로 올려버렸습니다. 그냥 이렇습니다. 그냥 수리적 분석의 한계를 지금 넘어가는 시장이기 때문에 뭐 성장률이건 뭐 데이터건 이런 거 필요 없이 그냥 기대감으로 그냥 계속 붐붐합니다. 물론 근본적인 의심이 없는 건 아닙니다. 화이자나 모더나가 사실은 미국 기업이기 때문에 미국이 만약에 여차해서 이걸 전략 자산화 시킨다면은 물론 그러진 않겠지만 않겠지만이지만 하여튼 이 만에 하나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그래서 저거는 이제 그런 내용이고 제 내용을 왜 적었냐면은 사실 저도 이 뭐 모더나나 백신 쪽 이슈는 그냥 곁다리로 하나 보는 건 정도고 거기에 너무 올인해서 집중하시다 보면은 시세의 변동성이 엄청 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시세의 변동성이 좀 작을 수 있는 안정성이 있는 IT. 네. 이게 이제 역설적으로 사실은 그 얘기 하려고 저 어려운 뭐 파블로프에게, 플란다스에게는 아닙니다. 파블로프의 개 뭐 이런 거 제가 써놨는데 쓸 내용이 없었다는 얘기죠. 네. 저거 빨리 넘어가 주세요. 네. 넘겨주시면 됩니다. 아침에 정해준 거니까 화면을 좀 잠깐 보여드렸던 거고. 어떨까요, 정태근 팀장님? 어떤 거요? 아니, 그러니까 저 내용은 저 내용이고, 네. 네. 시장의 주류적인 흐름, 본질에 접근을 좀 하려는 노력을 한다면은, 네. 뭐, 백신 얘기 온통 아침에 지금 둘러대겠죠. 그죠? 물론 지난번 이제 파이자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시장을 좀 색다른 측면에서 이렇게 좀 비틀어서 한번 보자. 뭐 이런 건데. 그 얘기를 제가 요즘 자주 해가지고 욕을 뒤지게 먹고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네, 방송 표현은 아니에요. 네. 그 시장에 대해서 지금 가고 있는데 계속 안 좋게 제가 얘기를 좀 하다 보니까 조금 반응이 별로 안 좋은데 이게 저는 그냥 안티가 좀 직관적으로 사실 네. 저도 그렇게 느꼈어요. 이 시장이 왜 이렇게 강하지? 이건 머리로 잘 이해가 안 되는 그죠? 시장이었기 때문에 마음으로 이야기로 바꿨거든. 사실 말 바꾸기일 수도 있는데 면피하기 위한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시장이 강할 땐 강하고 인정하고 시장에 순응해야죠. 네. 시장을 이기려고 들 필요는 없어요. 그죠? 도저히 이건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하여튼 뭐 그걸 또 근본적으로 따져 올라가면은 최근에 이제 달러 약세, 원화 강세, 원화로 대변되는 삼성전자, 그냥 SK 하이닉스, 외국인들 순매수, 지수 상승, 2,500 이상, 뭐 2,600 든지 곧, 뭐 이런 그냥 아주 심플한 로직인데. 근데 겉으로 봤을 때는 사실 이게 좀 이해 안 될 수 있는 상승일 수 있는데 사실 이런 상승이 한 6개월 이상 지속이 되어 왔잖아요. 네. 사실 실물 경제와 주식시장이 자본시장의 논리가 워낙 조금 괴리가 커지다 보니까 아마 시장이 이렇게 이제 강세장이 연출될 때마다 우리 투자자분들은 고민을 할 수밖에 없고 또 고민을 해야 되는 게 당연해요. 그래야 하방 리스크에 대한 부분도 또 감지를 좀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다만 이제 이런 백신과 관련된 이슈 오늘도 뭐 파블로프의 계획까지 이제 말씀을 해주셨던 것처럼 네. 실제로는 분명히 우리가 경계를 좀 해야 되는 게 화이자는 딱 일주일 만에 시세가 벌써 꺾이고 있고 콜드체인 관련주들 오늘 급락세가 나타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 분명히 우리가 경고성 메시지를 여러분께 드렸던 게 이게 과연 보급이 될 때 진짜로 어떤 이제 증시에 영향을 좀 미치겠는가. 그리고 화이자뿐만 아니라 이제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가 나올 거다라는 걸 지난주에 벌써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오늘 당장 이제 모더나가 딱 결과가 나오니까 콜드체인 이제 필요 없겠네.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시장의 이런 출렁거림에 같이 휩쓸리는 어떤 전략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그냥 조금 지루하고 좀 무거운 느낌이 좀 들더라도 시장이 네. 가는 방향과 같이 움직이는 종목들을 공략할 건가. 이게 우리 투자자분들이 지금 연말 뭐 산타 랠리가 아닌 백신 랠리를 네. 대비하는 아주 좀
중요한 지점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정태근 팀장의 답변을 김영민 매니저가 대신 내려줬어요. 좋네요. 이 답변을 사실 기다렸는데 본인이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물론 하실 얘기가 많고 하겠죠. 그러니까 차근차근 한번 좀 풀어보도록 하죠. 네. 무엇을 느끼고 있습니까? 이 시장을 보면서. 물론 안 된다 이럴 필요는 없는 것 같고 뭐 나타나는 현상이 안 된다는 아니고 이렇게 올라가면 안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너무 빨리 네. 속도가 그죠. 환율도 그렇고 지금 11월 달 돌아가지고 지난주도 얘기했지만은 어제까지 지금 지수가 코스피에서 12% 올라갔거든요. 근데 이게 네. 삼성전자 영향 때문에 그런 것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상승하는 게 계속 지속될 가능성이 있을까라고 물어보면 저는 아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10% 올라갔는데, 그래서 어찌 보면은 이게 지속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대비를 해야 된다는 얘기 좀 드려보고 싶은데, 최근에 조금 변화가 생긴 부분이 외국인 선물이란지 그리고 프로그램 비차익 쪽의 수급을 좀 보시면은 11월 2일부터 외국인 선물 매수 그리고 프로그램의 비차익 매수가 같이 유입이 되게 되면서 시장이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어저께 보니까 어제 하루로 끝이 날지 아니면 지속될지 모르겠지만 어저께 외국인 선물이 매도로 전환이 됐고 프로그램 비차익 같은 경우도 매도로 전환되게 되면서 PR 같은 경우도 매도로 전환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찌 보면은 뭐 일시적일 수도 있겠지만은 이게 전환점이 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지. 미세한 어떤 변화로 인해서 시장의 변화가 시장의 어떤 방향성이 전환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금은 단기적으로 지금 코스피 서두에 12%까지 올랐다고 말씀드렸듯이 단기 고점 가능성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뭐 여기서 시장이 확 꺾인다 이런 것들은 아니겠지만 그렇죠. 적어도 추가 상승 제한 가능성에 대한 부분 좀 염두에 두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호재성 재료가 아주 절묘한 타이밍에 네. 막 나와요.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이제 보통 경험으로 봤을 때, 와, 더 이상 호재가 나올까 싶은데 또 나와. 오늘도 테슬라 또 나왔어. 뭐 하여튼 뭐가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참 교묘하죠. 이런 자리에서 이런 이슈가 이러면서. 그렇죠. 네. 아주 뭐 하여튼 그래. 그러니까 네. 무슨 재료가 또 나올까 싶기도 한데. 바톤을 이어받아 가지고 지금은 이제 백신 이슈가 나왔으니까 이 탄력으로 계속 지수가 가는 거에 대해서 기대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11월 2일 날 이제 미국 대선 이슈가 해소가 되고 그러면서 1차적으로 탄력을 받았고 그 바톤을 화이자 그리고 어저께 모더나가 이어받게 되면서 상승이 나오는데 이제는 뭐 추가적인 이슈가 나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탄력을 해칠 만한 악재만 안 나온다면은 뭐 탄력이 지속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한 가지 뭐 염두에 두고 있는 부분은 그 시장 순환매? 그러니까 지금 코스피가 상당히 좀 강했잖아요. 근데 네. 상대적으로 코스닥이 조금 뭐 상승 안 한 건 아니지만은 좀 상승가 조금 코스피보다는 덜했기 때문에 아마 이제 코스닥 쪽으로 좀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지난 3월 달부터 8월 달까지 올라오게 되면서 코스닥이 코스피보다 상대적으로 강했었거든요. 근데 네. 그런 움직임이 또 12월 달 거치게 되면서 또 코스피 쪽으로 넘어가고 그래서 이게 아마 그 바톤 터치 하듯이 왔다 갔다 하게 되면서 상승세가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최근에 좀 많이 좀 했습니다. 네. 정말 오늘 지금 정 팀장하고 저가 항상 의견이 좀 갈리는 경우들이 많았는데 지금 해주신 얘기가 제가 최근에 거의 한 일주일 내내 무료 방송이나 이런 데서 노래를 불렀던 얘기거든요. 사실은 시장이 진짜 이제 딱 정확하게 짚어주신 것처럼 어제부터 이제 딱 프로그램이 매도 전환이 딱 되기 시작하고 선물 이제 외국인 수급이 조금 빠지기 시작했거든요. 네, 주춤거렸죠. 결국은 이게 이제 시장이 많이 오른 거에 대한 이제 시스템이 벌써 인식을 하는 거예요. 단기적으로 좀 과열이 이제 좀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 근데 이제 우리가 상대적인 위치를 보면 지난 3월 1차 팬데믹 때 코스닥이 항상 코스피보다 먼저 움직이는 경향이 강했는데 이번에는 달랐거든요. 이제 그 변수가 이제 차이가 나는 게 이제 결국 삼성전자 때문인데 너무 지나치게 이 삼성전자를 필두로 한 일부 종목들은 이제 수급이 좀 편중이 되다 보니까 그 와중에 외국인 투자자들은 그야말로 뭐 역대급의 거의 지금 한 8일, 9일 만에 한 4조 이상을 지금 수매수를 했잖아요. 4조, 5조 금액이 뭐 정확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 어마어마한 금액을 코스피 시장에다가 지금 수매수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와중에 이제 개인들은 그 정도의 금액을 매도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 코스피 지수는 결국 이제 가격 조정이 조금 떨어지게 되면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후행적으로 이제 또 종목들을 분명히 담게 될 거고 그때 또 외국인이나 기관들은 코스닥의 종목들을 또 거꾸로 끌어올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분명히 좀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업종 간의 이제 어떤 키 맞추기 그리고 이제 시장 간의 어떤 키 맞추기가 이제 전개가 좀 되는 게 저는 가장 이상적인 어떤 기간 조정 내지는 또 가격 조정의 시나리오라고 보기 때문에 코스피가 조금 주춤한다면 오히려 코스닥 쪽으로 또 관심을 한번 돌려보는 것도 아주 좀 좋은 전략이 아닐까. 저도 이제 정대근 팀장님 의견에 한 표를 좀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지금 또
속보 나왔는데 뭐 이미 예상했던 부분이죠. 이제 일간 단위로 200명 이상씩 지금 국내 확진자가 나오기 때문에 거리두기 1.5단계로 격상이 됐고 사실 이거와 뭐 관련 주식을 찾기에는 이건 무리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그렇다라는 정도. 모더나도 사실은 예상이 됐던 거잖아요. 그렇죠. 이미 예고를 했기 맞습니다.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한 발 더 앞서 나간다면은 지금 워렌 버핏 뭐 잘 아시겠지만 워렌 버핏은 제약주에다가 지금 투자를 밀어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약주 왜 제약주를 살까? 네. 애플을 팔고 제약주에 베팅했는데 6조 3천억 원 투자했다 그래요. 예, 그러면은 이 버핏은 뭔가를 또 본 거죠. 워렌 버핏은 오바마 정부 시절에 헬스케어 관련된 종목들로 나름 좀 재미를 봤던 좋은 네. 추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백신보다는 치료제로 한 단계 더 앞으로 나가는 전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 에브비 같은 주식들 이런 거를 샀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앞서 나간다면은 이런 것들을 찾아보는 것도 괜찮은 전략이다. 바이오 제약 쪽을 찾는다면은 36분 30초니까 너는 가야 되죠. 네, 저는 이제 그만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뭐 오늘 시장도 나름대로 좀 긍정적인 분위기가 연출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시장에 대한 관점은 사실 뭐 갈 때까지는 어쨌든 가야 되는 거니까요. 너무 네. 또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시장이 움직이는 대로 이제 순응하는 전략으로 대응을 하시고요. 오후에 제가 또 4시에 무료 공개 방송을 통해서 뭐 짧게나마 또 시장에 대한 포인트, 오늘 이제 방송 중에 말씀드렸던 몇 가지 이제 포인트, 시장별 순환매, 업종별 순환매를 이제 또 대비를 좀 하셔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너무 또 반도체 얘기한다라고 해서 IT 업종이 또 몰빵하지 마시고 방금 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뭐 제약바이오 기업이라든지 국내 또 치료제 또 관련된 또 기업들도 여러분들 저점 부근에서 또 바텀 피싱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라는 생각이 좀 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전반적으로 또 설명을 한번 오후 4시 공개 방송을 통해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저것 많이 하시느라고 바쁘시겠습니다. 네. 공부도 많이 하셔야 되고. 네. 하여튼 또 투자자들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는 우리 MBN골드의 김영민 매니저였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